안녕하십니까. 감격스럽네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강단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혼자서 다니는데요. 뭘 큰일 났다고 못하지. 그래서 매번 여행을 갈 때마다 시댁에서는 또 나가냐? 그렇겠죠. 네,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댁의 방패막이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기는 꼭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로 남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갖고는 가서 열심히 블로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책이 됐는데, 책을 사실 원고 집필은 금방 끝났어요. 근데 아무데도 내준다는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제안서를 여기저기 냈거든요. 근데 다 거절을 당했고, 중앙북스인가 어디서 그 여행 전문되는 데서는 중년 아줌마 한 달 살기로 책을 다시 쓰자. 근데 책가표 쓰는 게 너무 어렵고, 저는 한 달 동안 두문불 줄 알아고 한 달 내내 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사기죠. 제가 한 달 살기 한 거 아닌데. 그래서 국악책을 주로 내고 문화 쪽에 책을 주로 내는 데를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지금 출판사 직원들도 와 계시는데 너무 조그매요. 게다가 사장님이 직접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직원도 몇 분 안 되시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책이 교보문고 1등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교정을 2쇄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좀 호흡 좀 가다듬어야 되니까, 일단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동영상을 좀 먼저 하나 틀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중에 97%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헤드폰으로 찍고 어떨 때는 저기 우리 아빠가 쓰고 있는 저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서 기절하는 바람에 그 뒤는 또 핸드폰으로 찍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시면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자리도 없더라. SNS 올리면 저 죽습니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실은 여행을 갈 때 그 나라는 어떻게 선택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가 막힌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갈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그림 같죠? 예, 이걸 보고 제가 홀딱 반해갖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여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하면 조지아라고 하는 데고요. 카즈백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저 뒤에 한 4,000m 정도 되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걸어서는 한 2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가서 내 두 눈을 꼭 보고 오리라 갔는데 실제로 사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요. 이따가 이제 조지아 부분에서는 제가 찍은 사진이 나올 텐데 저를 그쪽으로 부른 사진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직원들이 9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8시 40분까지 칼같이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네, 조지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 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밑에 있고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라고 하죠. 가장 큰 호수 같은 바다인데, 거기에 여기가 이제 조지아가 있고, 여기가 아르메니아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제르바이잔이 여기도 이렇게 낀겨 있어요. 이게 다 예전에는 러시아 국토였었죠. 그래서 러시아 공화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1990년대에 가서는 다 하나씩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여행할 때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네들은 여행할 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 러시아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바쿠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가는데 기차 안에 같은 방 썼던 사람이 폴란드 부부가 있었고, 폴란드 커플이죠. 부부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 했더니 러시아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가려면 키릴 문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랫동안 러시아 공화국으로 지냈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던 그 러시아의 문화들, 그리고 여기는 실크로드 끝자락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오페라 발레 시어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싼 값에 공연도 엄청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흥도 많고 슬픔도 한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는 저거 흥경채가 돼갖고 제가 춤 좀 추거든요. 제가 덩실덩실같이 춤추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조지아하고 러시아하고가 그렇게 안 좋은 관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았었는데, 조지아하고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아주 원한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몰랐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근데 원래 여행을 가려면 바쿠서부터 들어가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고요. 저 위가 조지아고 밑에가 아르메니아인데, 이 루트처럼 이렇게 가서 나올 때는 아르메니아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르메니아는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권이에요. 근데 지금도 촛불을 겨누고 사람을 죽이고 싸웁니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네들이 한이 맺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터키랑 완전 밀착돼 갖고 같은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르메니아를 먼저 들어갔다가 아제르바이잔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더 강하게 그런 정치성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 서영이 언니가
아직 아르메니아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네들 만나러 아르메니아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금 더 풀어드리고요.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지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지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렇습니다. 아르메니아 영상은 스킵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넣네. 어젯밤에 막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의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는 코르비랍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코르비랍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면 설산으로 보이는 데가 있으시죠? 저기는 어디냐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르메니아 영토였었죠. 아라랏 이러면은 성경적인 뭐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했던 아주 의미 깊은 산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저 산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돈에다도 넣고 그 국가 문장에다도 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저게 터키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저길 가보면 갈 때쯤 되면 저기 근처로 가면 여기 멀리서는 저 산이 꼭 보이잖아요. 근데 코르비랍으로 가면 코르비랍에서는 저게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가보면 그 중간에 철책이 이렇게 있어서 철책을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산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라랏산 근처에서 살고 싶어갖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학살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학살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죽었습니다. 터키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터키 지역에 살던 80%의 그 땅이 터키 땅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네들은 디아스포라처럼 돼서 우리나라 고려인들처럼 해외로 떠돌아서 살게 돼 있죠. 근데 그네들은 아르메니아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 터키 때문에 쫓겨간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2016년에도 아제르바이잔이랑 총뿌리를 겨루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그네들의 무덤이 현충원에 이렇게 있고 그랬습니다. 뭐 사실 얘기할 거는 되게 많은데 코르비랍 쪽에 가보면 이렇게 비둘기 팔아요. 비둘기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날렸던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르비랍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교회는 성직자를 그 깊은 우물에다 가뒀습니다. 그 왕이 나한테 조세를 안 바쳤다고 화가 나가고 그를 거기다가 가뒀는데 왕이 나중에 로마 제국의 땅을 막 뺏기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병이 들었는데 그 성직자가 고쳐줬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3세기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가보면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면서도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그 용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정수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실크로드 사전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프라데스는 멀리 아르메니아의 산에서 발원해서 카라스와 무라드스의 2대 지류 합해져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나 페르시아 반으로 들어간다. 티그리스나 카스피해에 유입되어 아라쿠스와 쿠르 등 여러 갈래. 거기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프라데스,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이런 게 막 나와서 내가 성지순례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가보면 최초로 기독교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기면 예치미야진이라고 하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800만의 그 동포들이 아르메니아를 찾아오면 꼭 들어가는 교회예요. 교회 보시면 교회 굉장히 이 문양들이 약간 터키
터키스럽죠. 페르시아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터키를 이식해서 터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실제로 그네들의 정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아르메니아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라고 하는데, 단일 민족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 사도교회라고 하고 어떨 땐 정교회라고 하는데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가보면 의자는 없고요. 그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결속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저에게도 가서 보니까 내가 성지순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삶 속에 굉장히 뿌리 깊이 들어가 있구나. 종교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아르메니아의 굉장히 큰 곳이에요. 일부러 조성해 놓은 우리나라 집의 명동거리 같은 데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네들의 월 소득은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은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해외에 있는 아르메니아 동포들이 와서 여기서 이주해 와서 아르메니아에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밤에 가보면 저 위에 2층, 3층, 4층, 5층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비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매일매일 갔던 오페라 하우스예요. 예, 위에서 보면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매일매일 이쪽에서는 오페라 하우스, 저쪽에는 콘서트 홀. 그래서 오페라나 뭐 무용이나 이런 건 앞쪽에서 하고요. 저 뒤편에서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그 입장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발레 돈키호테를 봤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국 돈으로 2,000원 내지 2만 원. 2만 원이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 그 주인공 남자 배역을 한 그 발레리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이제 이쪽 말로 써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핸드폰에 자동 번역기가 다 돼요. 와이파이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아르메니아 출신인데 발레를 너무 잘해서 러시아 볼쇼이로 뽑혀갔다가 그 다음에 볼쇼이 대표 발레리노가 됐고, 이 발레리노는 미국 공연을 할 때 주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도 발레나 이런 걸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사람들은 공연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티켓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 있다 해도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배낭여행자이기 때문에 숙박과 그다음에 먹는 거와 관광까지 이동까지 합쳐서 하루 경비를 5만 원을 치거든요. 볼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매일매일 봤습니다. 어떤 날은 뒤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는 그 로만킴의 공연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민속 춤에 민속 음악들이 들어가는 공연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앞에서 락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막 춤추고, 근데다가 우리는 이제 할매가 춤추면 주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생활이야,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서 축제를 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축제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슬픔이 깔려 있어. 그거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때문에 그 많은 죽음과 내 아들과 내 남편과 그거에 대한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은 우리에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보면 아주 목가적인 악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목가적인 악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둑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이 두둑이라는 악기는 모양은 우리나라 황피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황피리보다 관대가 두껍죠. 그리고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이런 황피리 같은 것들은 일본의 히찌리끼라든지 중국의 관즈라든지 그런 패밀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굴러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악기들이 있고, 이 악기가 글래디에이터에 들어가면서 지반 가스피리안이라고 하는 이 두둑 연주자가 월드 뮤직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악기는 정말 보잘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악 감독을 잘 만나서 이 악기가 대박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나중에 책 보시면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떤 땅 갖고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아르메니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 땅 이름이 아르차흐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르보리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썼고, 그다음에 클레블린 궁에서 공연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출발하기 전에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봐서 여기에 나오는 까만차라든지 두둑이라든지 이런 악기 내가 꼭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보게 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커다란 북을 치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작은 북 같은 걸 치게 되는데 아르메니아에서 한 번은 독립광장을 갔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오자 그랬는데 저 위에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는데 헬리콥터에 이 나라 국기가 매달려 있는 거야. 뭐지? 그랬는데 가는데 보니까 길을 또 막아놨어. 그래서 아유 빨리 집에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어떤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근데 행렬을 만났는데 마치 올림픽 무슨 행렬처럼 이따만한 태극기는 아니죠. 아르메니아 국기를 100명이 들고 있고 여기서 봤던 수많은 북들을 젊은 소년들이 치는 그런 행렬을 봤는데 또 뒤에서는 아르메니아 국기로 옷을 해입은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들이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저도 흥경채가 돼갖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독립광장 거기서 한번 모여서 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그 럭셔리 길을 걸어서 그 오페라 하우스까지 와서 거기서 제대로 판을 벌이는데 저는 한국 사람만 흥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약간 터키 음악 같기도 하고 페르시아 음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책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 우리 아빠처럼 유튜브를 검색하셔갖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조금 심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메니아 얘기는 제가 사실은 오래 안 있었어요. 한 9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그 공연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리고 길거리의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었고 제가 아르메니아 말도 못하고 러시아 말도 못했지만 럭셔리 길보다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야채 가게, 과일 가게가 상상외로 싸더라고요. 레스토랑 물가랑 비교가 안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제가 호스텔에서 비빔국수도 만들어 먹고 그랬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책으로 만나보시고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판소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 친구가 판소리는 아니고 12달이 다 좋아라고 하는 곡을 부를 텐데요. 네, 저랑 같이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집필한 이민경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경채 선생님의 북콘서트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는 소리꾼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이에요. 여행 가기에 하나도 안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12달이 다 좋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읊어보게 읊어나보세 12달 노래를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검동설한 매서워도 순정 같은 하늘 위에 초몽으로 시름해요 연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머리라 당진 날은 언제 돌아올지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이 피고 새싹 돋네 4월이라 비가 내려 흔들녘을 적셔주니
일러나보게 그날의 매력을 일러보게 다 같이 보실게요. 일러보세요. 일러나보게 그날의 매력을 일러보게 한 번 더 마지막 일러나보게 열두 달의 매력을 다 같이 불러보세요. 잘한다. 얼씨구. 네, 사실은 그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관련된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동영상밖에 없어서 제가 조카한테 SOS를 청했습니다. 야, 재능공사 좀 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까 걱정이 됐었는데 딱 선곡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가볼 텐데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이 사람은 제가 묵었던 민박집 주인입니다. 이거 카라반세라이라고 실크로드 끝자락에 있는 거상들의 숙소. 이게 셔프란이에요. 이슬람권 같이 보이죠? 히잡을 썼네요. 이 음악이 무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민자미 가잠이라고 하는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섬기는 신적인 존재예요. 시인입니다. 그가 만든 많은 문학 작품들이 아까 들었던 그 무감 같은 그 마캄이라고는 무카무라고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신장성이라든지 그쪽에도 있는데 가무화급이죠. 한 1시간 정도 내지는 반나절 정도 내지는 2박 3일 정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음악인데 제가 시즌을 잘못 골라갖고 듣기만 했지 명성만 들었지 실제로 공연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고 전문 여행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러시아 밑에 조지아, 그 밑에 아르메니아,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인데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계속 싸웁니다. 죽어라고 싸웁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색깔의
나라가 저기 딱 섬처럼 있죠. 갈 수 없습니다. 가려면 터키를 통해서 가야 되죠. 육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로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조지아로 들어가서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가는 그 버스를 구해서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먼저 출발했던 한국 지인들이 거기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아까 지도 보여드릴 때는 원래 아제르바이잔 코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조지아까지 갔다가 이제 아르메니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을 아르메니아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비자라고 합니다. 그 미리 우편으로 받는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받는 게 있어서 그걸 받아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아놓으면 여권에 스탬프를 안 찍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다시 육로로 아제르바이잔을 들어가려고 역시 이 비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빌리시에서 조지아의 티빌리시에서 예레반의 수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까지 가는데 국경이 1시간 정도 달리니까 국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그 스탬프를 찍지 마라. 내 패스포드에 스탬프를 찍지 마라.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걔가 뭐래? 이러면서 그러면 넌 여기 입국할 수가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받은 이 비자 쪽지와 여권에 꽝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는 들어가긴 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제르바이잔을 가려고 미리 티빌리시에서부터 바쿠까지 가는 기차표도 구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인터넷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빌리시에서 그 여행사라고 있는 박철호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예비를 해서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뭐 한국 사람인데 무슨 일 있겠어요? 못 들어가면 안 가면 되죠. 그거 볼 거 없어요 거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반에서 공연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플랜 A가 뭐였냐면 나에게 코카소스의 땅을 선물로 준다. 내 생일이 6월 27일. 난 6월 27일에 코카소스 땅을 밟는다. 그게 제 프로젝트 플랜 A였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딱 도착한 날 뭘 했냐? 신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별것도 없어요. 저는 라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신나게 놀다가, 근데 아르메니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제르바이잔 가는 기차표만 안 끊어놨어도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티빌리시를 다시 가서 짐을 다시 정리를 해갖고, 저는 일주일을 여행하나 2달을 여행하나 석 달을 여행하나 기내용 사이즈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추스릴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아제르바이잔 들어갈 때 아주 엄격하게 하고 고추장 다 뺏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적으면 딱 한 주먹 되는 배낭에다가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 그 기내용 사이즈 가방은 박철호 씨 사무실에다가 맡겨놓고 그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가 너무 꽂은 거예요. 너무너무 꽂은 거예요. 녹슬고, 그리고 뭐 깔도 잘하고 침대시트도 주고 이러는데 너무 꽂아갖고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자를 이렇게 들면 거기에 짐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권에 이미 아르메니아 스탬프가 꽝 찍혔으니까. 1시간쯤 가니까 국경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쭉 올라와. 뭐 조지아 국경은 무사히 통과,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조금 한 5분쯤 가니까 다시 아제르바이잔 국경이에요. 그랬더니 조지아 심카드가 벌써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기 시작해. 그랬더니 사람이 그 세파트 견하고 뭐 탐지기 하고 들고 다 기차로 올라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제 들어가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신난 거지. 룰루랄라. 그리고 뭐 기차 멈추니까 나가 담배도 피우고 뭐도 먹고 막 떠들고 난리 나는, 나는 콩닥콩닥 여기서 쫓겨나는 것일까? 갔어요. 그랬더니 짐을 꺼내시오. 근데 내가 조그만 배낭 파란색 딱 꺼내니까 이게 답니까? 네.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와서 패스포트 컨트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권을 줬어. 그랬더니
아르메니아를 다녀오셨군요. 네. 어디 가셨어요? 예레반밖에 안 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웰컴 투 아제르바이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 여기 가보면 이게 이제 구시가예요. 이게 바쿠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바쿠라고 하는 도시 저 뒤에 불꽃 빌딩이 보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추천 여행지라고 찍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 구시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가보면 거기에 이제 옛날에 거상들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를 했던 거상들이 쉬어가던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도 17세기 카라반도 있고 13세기 카라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구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감이 교차를 했냐면 한국에도 구시가가 있었을 텐데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안에 대관 대작 집들이 있었겠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 다 깨부셨겠죠. 그래서 지금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야, 부시는 건 쉽다, 지키는 건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딱 뭐 불가리아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100년 전에 유럽 같은 느낌도 있고 구시가를 걷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세상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바로 구시가였습니다. 근데 바쿠에 도착해서 느낀 생각은 여기는 정말 부자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번에 걸쳐서 오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일 머니가 넘쳐나기 때문에 바쿠라고 하는 곳에는 가보면 이렇게 아주 럭셔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묵었던 데는 구시가 걸어가면 되는 거니 구시가 묵었는데 여기 뭐 무슨 파크를 가려고 하니까 지하도를 건너야 되는 거. 지하도를 대리석으로 깔아놔. 에스컬레이터야. 엄청납니다. 이게 다 너무 럭셔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푸니쿨라라고 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멋진 그 불꽃 빌딩이 있고 그 앞에는 현충원이 있었어요. 현충원을 보니까 1971년생, 1967년생 이런 사람들 일제히 같은 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보다도 젊은 사람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일 무서운 게 종교와 이념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고 배화교의 나라고 그리고 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인데 예전에 기독교였던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바쿠 시내에 있는 곳이에요. 그 구시가만 조금 나오면 거기 포시즌 호텔도 있고 막 그런데 나오면 이렇게 막 럭셔리하죠. 그래서 나는 보면서 참말로 돈으로 차 발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 도시를 지나면서 황당한 일도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그 워킹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페라 하우스는 시즌이 아니라서 못 갔는데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대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졸부가 너 또 한 번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연해라 그랬더니 니네 나라는 오페라 하우스가 없어서 안 올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1년 안에 지어주면 올래? 그래서 남자의 허세가 지어놓은 곳이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일머니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빌딩을 100개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건 다 워킹 투어 때 들은 거. 왜냐면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 어떤 경로를 봐야 될까, 어떤 동선으로 봐야 될까, 어떤 건물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가 궁금한데 한국에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긴 하지만 구글 창에다가 바쿠 워킹 투어 이렇게 치면 정보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미팅 포인트를 찾거나 근데 여기서는 바쿠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즉각적으로 답이 왔어. 몇 명이야? 어디로 모여? 그래갖고 모이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일머니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빌딩을 100개를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 빌딩도 걔가 진 거, 저 빌딩도 걔가 진 거, 그 다음에 여기 심포니홀도 걔가 진 거,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무슨 스타일로 진 거,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98개까지 성공을 했고 99개를 지으면서 자꾸 하셔서 100개는 못 보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다 보니까 뭐 거기는 뭐 엘리베이터가 처음 지은 저 분홍색 거, 그 다음에 저거는 이태리에서 갖고 온 벽돌로 지은 집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원인데 공원도 막 너무 럭셔리하고 이거는 구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올드 시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올드 타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네들은 성안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너 시티라는 마모돼서 그렇습니다. 저게 역사예요. 저걸 보면 저는 울컥합니다. 저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바쿠는 갈까 말까 했었는데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중국학을 했기 때문에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이게 거상들이 실크로드에 낙타에다 싣고 와갖고 거상들이 쉬던 곳인데 저 칸칸은 숙박시설, 호텔이죠. 그러니까 뭐 저기서 잠자고 그렇겠지만 이 중정은 뭐 하는 용도일까요? 낙타를 묶어놓는 용도죠. 근데 낙타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는 또 파티도 했겠죠. 거상들이니까 술도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고기도 못 먹고 고스프도 못 먹고 그렇거든요. 라면은 먹습니다.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행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더 좋죠. 이거는 쉐키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카라반시아라이라고 하는데 카라반은 거상들이죠.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거상들이 묵는 숙소입니다. 그 안에가 이렇게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의 그 정치가들은 거상들이 걸을 수 있는 게 하루에 20km 정도 된대요. 20km 되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항상 이렇게 거상들이 쉬어갈 수 있는 타운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가 문화도 생기고 경제, 돈도 모이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뒷골목으로 쭉 가보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거상들이 엄청나게 돈도 많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었고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중국의 그 서안, 장안에서부터 어떻게 걸어왔을까? 근데 증거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쉐키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제1의 도시, 쉐키는 제2의 도시거든요. 근데 한 버스를 6시간 정도 타고 간 것 같은데 여기 도착해보니까 이게 완전 깡시골이에요. 4성급 호텔을 들어갔는데 거기 염소가 뛰놀고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쿠는 돈으로 처벌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오일머니가 무너지게 된다면 바쿠는 큰일 났어.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도시들은 원래 했던 것처럼 양도 키우고 젖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셔프란도 키우고 이러고 살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제르바이잔의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할 일에 너나 잘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보면 볼거리가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별로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 볼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동대문에 가보면 굉장히 멋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우주선같이 생긴 거. 그걸 지은 사람이 지은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거 되게 멋있어요. 그것도 돈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포시즌 호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돈으로 만들어 불꽃 필 때 이런 건데 사실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 아니면 머드 볼케이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흙 화산입니다. 근데 그 진흙이 뽕뽕뽕 올라오는데 이게 아마도 그 차가운 뭔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와서 거기다 불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석유 시추를 하거나 가스를 시추하거나 이런 건데 사람들은 거기서 저 진흙을 퍼다가 화장품 재료로 쓴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생수병 반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썼더니 비누 안 써도 매끈매끈하더라고. 그래서 야 좋다. 그런데 이 떠내려가는 진흙은 어떡하지? 제가 환경보호 운동가는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한 번만 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유네스코에 전해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벽화가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게 고브스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면 꼭 봐야 될 그런 곳이죠. 이거는 쉐키에 있는데 쉐키가 예전에는 뭐
왕족들이 피서를 오는 곳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예전에 태어났으면 왕족이면 좋겠다. 아래 것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아까 니자미 이 시인이 있는데 니자미 간자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성류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왕족으로 태어났을 때 왕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도 저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소략하고, 그리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봤습니다.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이라고 하는 거, 마캄, 무카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무카무를 제대로 본 거는 실크로드 끝에, 중국 끝에 카슈카르라는 곳에서,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음악하니까 중국 음악학자들이 우리 그 세미나 팀을 위해서 공연을 보여줬던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인들이 쓴 그 시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거로 만든 대서사시 음악극, 그걸 무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촐한 맥기 악기만 갖고 연주하는 걸 아시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면 되게 좋을 텐데 CG 양반에서 못 봤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어갈 텐데요. 생황 연주자가 나와서 생황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예, 오블리비온이라고 하는 피아졸라, 사실은 백만송이 장미를 준비했다가 조지아 대사관의 항의를 받아갖고 얼른 내렸어요. 사실은 백만송이 장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곡인데, 그 스토리는 조지아 태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든 것은 러시아 쪽이래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조지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곡을 연주하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그 얘기는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실 책을 내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조지아 대사관에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됐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갖다 드렸더니 조지아 대사님께서 저를 조지아 국경일 파티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사님이 내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 그냥 북콘서트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경일 행사가 수요일날 있었고 이게 행사가 금요일이니까 미리 알았으면 스케줄을 맞췄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억지로라도 스케줄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그래서 큐시트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뭐 몇 분하고 뭐 몇 분하고 연주하고, 그 다음에 생황 연주자가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할 거고 그 뒤에 조지아를 20분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비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한 3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백만송이 장미는 러시아 음악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처럼 조지아하고 러시아 관계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고, 저는 그 아르메니아하고 터키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터키 이 세 개 나라는 전부 러시아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친러시아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 전 정치적인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뭐 누구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갑자기 음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황 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 생황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저께 이틀 동안 그걸 연습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그리고 훨씬 잘하는 곡들이 있으니까 그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졸라 곡입니다.
너무 멋지죠. 밤새도록 음악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지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시작해서 쉐키를 거쳐서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미스를 범하고 맙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그 국경에 제일 가까운 마을이 시그낙이라고 하는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텔아비로 가든지 아니면 조지아의 수도 티빌리시로 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또 한 번 정하면 또 남의 말 안 듣거든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왜 텔아비로 가는지 티빌리시로 가는지 몰라요. 아니 지도를 보면 여기 바로 넘으면 시그낙인데 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집주인한테 나 이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국경까지 가면 되는데 국경에 내리면 거기서 택시를 탈 수 있을 거야. 택시를 타고 국경 사무실까지 가는 거야. 국경 사무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버스를 타고 가면 돼.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터미널까지는 마슈르카라고 하는 미니버스, 우리나라 마을버스 같은 걸 타야 되는데 2번 버스나 5번 버스를 타. 적어서 손에 꽉 쥐어주면서 철없는 딸 내보내는 것처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또 뭉클하더라고요. 혼자 여행 뭉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운전기사 제일 옆자리 딱 앉아갖고 갔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여기가 국경이야.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파란색 배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제 배낭을 저기 트렁크에다 꽉 넣더라고. 그리고 그게 꽉 차야 가니까 러시아 부부가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같이 넘으니까 좀 좋더라고. 그런데 네, 가방을 여시오. 아, 고추장인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게 다야? 이제 그 부들부들 떨면 다야. 그거는 여권을 딱 펼치니까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이몰골이지만 평소는 아니거든요. 아줌마거든요. 게다가 새까맣게 탔죠. 근데 여권 사진은 완전 메이크업 장렬해 뭐 이런 거 해서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웰컴 투 저지아 또 꽝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버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서 탔어요. 그리고 시그널기 이러면서 탔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탔더니 3분쯤 지나가면 너 내리래. 그리고 돈 내래. 그리고 내리는 대로 이렇게 동전을 탁 펼쳤어. 그랬더니 집어가더라고요. 저 버스를 타면 돼. 근데 이 조지아 글씨가 부서진 라면처럼 생겼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 키밀 문자도 아니야. 그래서 탔는데 거기가
그날 기온이 38도, 체감 온도는 45도. 너무 덥죠.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너무 얌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고 갔어.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너 여기서 내렸더니 조버스 타면 돼. 내렸어. 또 가다가 너 시그널이 조고 타면 돼. 그래갖고는 계속 저를 공 치는 것처럼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널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제가 조지아를 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첵스키 크롬스키가 울고 갈 정도의 마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이게 제가 찍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데 예, 아름답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맵이 안 돼. 구글맵이 안 돼서 찾을 수가 없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저는 종이 지도를 버린 지 오래됐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무 데도 시그널이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광장에 이렇게 걸어놓은 게시판 같은 데 있던 그 지도가 제일 정확해. 하여튼 그랬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기선 제가 천사를 3명을 만났습니다. 확 하고 있던 이 아저씨가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땀을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거기 여름 엄청 덥거든요. 땀을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자두도 먹고 복숭아도 먹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포즈도 딱 취해주신 거예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념품 가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묵었던 숙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갖고 시내에서 멀어서 걸어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시내로 옮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구글맵이 안 되니까 지도 갖고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무슨 호스텔 뭐 이랬더니 아저씨가 한참 얘기하다 덮여갖고 일로 오라고 그래갖고는 그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던 저기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거기도 성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리장성 같은 거. 그랬더니 아저씨가 가다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저씨가 계단을 내려줬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 아저씨가 또 뭐 마실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커피? one 커피 please 이랬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이게 타먹는 커피를 갖고 온 거야. 커피 믹스 그래갖고 막 먹었어. 그 아저씨는 핸드폰 쓰는 것도 가르쳐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덤으로 과일도 끝까지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먹었어. 그러는 다음에는 how much? 이랬더니 그 아저씨는 카페 주인이 아니라 카페를 열기 위해서 일하러 온 시공업자였던 거예요. 공짜로 먹은 거지. 그랬던 적이 있었던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조지아는 물가 싸고 볼거리 너무 많고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신이 전 세계 나라를 하다가 밥 먹다가 식탁을 엎어서 만들어진 데가 조지아란 말이 있습니다. 식탁을 엎어서 너무 제가 러시아를 2번 가봤는데 러시아에서 괜찮은 식당은 다 조지아 식당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조지아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아까 그 보여줬던 거기는 제가 갔던 제일 럭셔리한 집이고 이거는 뭐 텔아비브에서 갔던 관광지인데요. 보시면 이게 다 항아리예요. 이거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항아리고 그 조지아는 수도원이나 교회에서는 꼭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너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와이너리는 오크통 숙성인데 여기는 크레브리라고 해갖고 항아리 숙성이고요. 그리고 포도도 여러 가지 품종을 함께 브랜딩을 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조지아도 와인 맛이 다 다르다라고 하고요. 집안에서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경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춰서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다가 와인부터 담근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딸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지아가 8,000년 전에 와인이 조지아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증빙 자료고요. 저렇게 항아리 같은 데 보면 포도씨에 발효했던 증거가 있어서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하고 제가 와이너리도 갔었습니다. 와이너리 가면 보통은 와인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짜예요. 무려 4가지를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책에다가는 사페라리는 무슨 맛이었고 레드 와인은 무슨 맛이었고 또 뭐는 엄청나게 독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넣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사페라리고 여기 어울리는 베지터리안용 오믈렛을 먹으면서 먹었는데 사페라리는 한국에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조지아는 커피가 아니고 그 커피는 저쪽 미국 쪽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와인입니다. 그래서
물 좋은 데라서 와인이 되게 좋은데 조지아에는 시그나기 아까 그 곳 너무 아름다운 곳 그리고 옆에 있는 텔라비라고 하는 데가 와인의 종주국인데 거기 가보면 와이너리에서 숙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인 페어링이라고 하죠. 와인과 함께 거기에 맞는 그 음식을 코스로 먹는 순서가 있는데 숙박과 안 비쌉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또 무치에타라고 하는 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셨을 때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묻어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지아를 가보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성호를 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가봤더니 전부 유네스코 등재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성 니노가 묶었다는 십자가 있는데 또 어딜 갔더니 교회 뭐 요한복음에 나왔던 뭐에 유적지 그래서 내가 다 성지순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로브 입고 있었던 가운이 묻혀있던 곳인데 그것을 돌아가셨을 때 그 옷을 사갖고 온 조지아 사람이 이 무치에타로 돌아왔는데 그의 여동생이 그 옷을 잡으니까 바로 죽었대요. 근데 옷을 뺏을 수가 없어갖고 꽉 쥐고 있어갖고 함께 묻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여기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퇴근해야 되고 저도 좀 빨리 끝내서 음식입니다. 주제 음식 엄청나죠. 와인이랑 꼭 드셔야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포도가 많이 나는데 밀가루 반죽에 그 와인을 빚고 난 다음에 부산물들을 집어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호두에다 이렇게 해서 꽝꽝꽝 묻혀놓은 건데 이거는 와인 안주로 좋은 간식거리라고 하고 이건 빵이에요. 조지아 빵은 짭짤합니다. 주식이죠. 우리는 이제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펜션 가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네들은 저 빵 몇 개 옆구리에 끼고 가서 잔디밭에 앉혀놓고 먹으면 그게 도시락이야. 너무 그 보면서 야 진짜 좋다. 우리는 막 밥해서 볶아가고 김밥 싸고 막 이거는 이제 샤슐릭이라고 하는 꼬치 요리죠. 이거는 러시아권에서는 주로 다 있습니다. 뭐 어디든지. 이거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꼭 포도나무 줄기를 구워야 맛있어요. 포도나무 줄기를 굽는 그런 집 있죠.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이거는 양송이 버섯에 치즈 올린 거. 근데 그냥 오븐에다 구운 거야. 올리브유 듬뿍 넣어갖고. 이건 가지 요리. 제가 묵었던 곳에서 쿠킹 클래스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그 너무너무 멋있게 했다고 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로 가려면 그게 카즈백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는 룸스 호텔이라고 하는 되게 럭셔리 호텔. 동네랑 너무 안 어울리게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은 가격이 1박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저는 하루 경비가 얼마? 5만 원. 근데 여행 가면 저는 서울에서부터 들습니다. 그래서 그 룸스 호텔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룸스 호텔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리고 그 교회가 보이는 곳에다가 숙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앤 어쩌고저쩌고 하는 집이야. 들어갔더니 보통 그렇게 민박집은 음식 저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몇 가지에 야채가 몇 가지에 치즈에 술은 3가지 이렇게 해서 주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 돈 13,000원 정도면 풀코스를 먹는데 근데 작정하고 드셔야 돼요.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끝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갔던 날도 저쪽 거실에서는 한 판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베지터리안이라 고기도 못 먹고 고수풀 그것도 실란트로도 못 먹고 괜찮아. 그랬더니 앉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해줄게. 바로 들어가서 홍당무를 채 썰어갖고 볶아갖고 들고 나오고 아까 같은 빵에다가 그 안에 치즈만 넣어갖고 바로 호떡을 구워갖고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해. 앉았어. 그때 주인이 막 술도 막 따라줘. 그래서 물 좋은 데는 와인도 맛있고요. 맥주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남자 주인이 너 어서 왔어. 그래서 한국 코리아 삼성 코리아 막 이랬더니 내 한국 친구 있는데 전화 걸어볼게. 그럼 전화를 딱 거는데 내가 집 막혀놓은 티빌리시에 박초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 제가 한국에서 현경자. 현 선생님 거기 가셨어요? 저는 그 집이 그냥 거기 룸스 호텔을 걸어갈 수 있는 데였었고 그리고 싱글룸이 한국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부엌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 집을 봤더니 그 박초로
여행사 사장이 이쪽 동네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사니까. 그럴 때 싸구려 모셨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 올라가는데 자동차, 그다음 민박하고 그의 아내는 원래 이 집은 아내 거죠. 아내가 저녁에 음식을 하는데 아내가 너무 쿨하고 독주 40도짜리 독주도 원샷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음식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서 봤던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보면 이 친구 러시아에서 온 친구고요. 이 친구 한국에서 온 친구예요. 무치리타에서 만났어. 그래서 나 카즈백이 같이 가자. 카즈백이랑 같이 갔는데 롭스 호텔에서 한잔 하자 해서 만났어. 그래서 나 내일 우리 집에서 이거 식사 할 건데 그 집이 LG 총수가 와서 먹었던 집이래. 음식으로 되게 유명한 집이래. 그때 자기네들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장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여자분이 점점 너를 위해서 내가 조지아식 만두 쿠킹 클래스를 벌려줄게. 그래갖고 쿠킹 클래스를 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보시면 그 빚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갖고 나는 언제 도대체 빚나 했더니 음식 하나 만들어갖고 나오면 막 설명하고 원샷, 샷샷, 40도짜리 원샷 또 들어가서 또 막 만들어갖고 와서 제 고스풀 못 먹는 애는 먼저 하나 떠주고 먼저 떠주면 나머지 고스풀 듬뿍 넣어갖고 또 먹다가 한 10시쯤 되니까 자 이제 흰깔리 쿠킹 클래스를 오픈하겠습니다. 부엌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빚은 건데 이거는 양고기하고 소고기를 믹스한 소, 그리고 저는 치즈하고 감자를 넣은 소, 또 어떤 사람은 치즈를 못 먹어. 그러니까 감자 받는 소 3가지를 넣어갖고 빚었던 그런 쿠킹 클래스인데 운이 되게 좋았죠. 그냥 저는 운도 좋고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깰라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 네. 이게 조지아의 자연입니다. 꼭 가세요. 특히 카즈백이 그 산꼭대기 2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산꼭대기 교회도 좋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히 5월달부터는 들꽃이 지천에 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는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입시 전쟁 때문에 불쌍한 고3들, 막막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배낭 짊어지고 배낭여행을 보내. 그러면 인생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왜? 살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보는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그 나이에 대학을 안 가도 돼. 우리 100세 시대야. 1, 2년 늦는다고 뭔 일 납니까? 근데 왜 엄마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얘들아 너 빨리 공부하네! 이렇게. 아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까 그 사진이랑은 택도 안 되죠. 네.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정말 아름다웠던 거는 메스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시굴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함부로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름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메스티아까지 가는 거는 꾸타이시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9시간 마슈르카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베스키프를 치고 있다가 우시굴리는 비포장도로를 또 4시간을 들어가야 돼. 거기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저는 찝차를 대전에서 타고 갔거든요. 쉐어해 갖고 여러 사람이 6명 내지 8명이 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여기 유럽의 스위스라고 해서 이렇게 바이킹을 타고 산악 바이킹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배낭을 짊어지고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굴리가 열릴 때 여름을 기다렸다가 한 달 휴가를 내서 거기서 계속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저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우시굴리 들어가서 잠깐 보고 다시 메스티아로 나왔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꼭 거기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면 빙하를 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6시간 정도 걸어가면 빙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숙박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 저는 만세 불렀습니다. 저 뒤에 있는 설산에 앞에 우시굴리 왔다, 난 성공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그 스바네티라고 하는 그 조지아 음악은 폴리포니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성 3중창단 그리고 예전에 아폴로 달나라로 갔을 때 그때 그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그 우주선에 탑재했는데 그때 탑재한 음악이 조지아 폴리포니 음악이라고 하니까 가시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카페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고 제가 갔던 호스텔, 저는 호스텔 많이 하거든요.
조금 좋은 호스텔에 가면 정보도 많이 얻고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서 이거는 봉제 공장을 호스텔로 한 거예요. 로비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마치 화장실도 엄청나게 칸이 많아, 샤워실도 칸이 많아, 무슨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싼 방도 있고 저처럼 배낭여행자를 위한 방도 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자를 위한 방인데 주말 되면 그 동네 핫하다는 사람들은 다 일로 모여. 그리고 그 뒷마당에 가보면 무슨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엄청난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그런 곳입니다. 이 트빌리시는 이거는 목욕탕인데 푸시킨이 극찬했던 온천입니다. 원래 일반인들이 가는 온천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트빌리시 수도인데 그 뒤편의 마을에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도 있고, 이거는 트빌리시 자유광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거기도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우리나라 DDP 같은 그런 건물에 평화의 다리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9시까지 칼같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제 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아갖고 자리를 못 앉으시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컴플레인하면 큰일인데, 다락옥수가 참 이러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밖에는 좀 어두우니까 혹시 사인 받으시고 싶은 분은 스타가 됐습니다. 자고 나니까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의자